여러분, 10년 뒤, 아니 5년 뒤, 미래의 내가 오늘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 작은 루틴을 계속해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백 번의 같은 작은 선택이 결정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루틴을 반복 중인가요? 하루에 딱 1%. 당신은 오늘도 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잠들기 전 떠올랐던 생각을 행동으로 바꿔드리는 슬림로그입니다. 오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소한 습관을 통해 인생을 바꿔버렸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아닌 정체성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자, 지금부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속 저자의 통찰에 제 생각을 담아 우리의 삶에 투영해 보겠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습관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나는 늘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사람이었다. 헬스장 등록은 잘하면서도 한 달을 못 채웠고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로 끝나는 계획을 매년 반복했다. 내가 정말로 궁금했던 건 이것이었다. 왜 어떤 사람은 자꾸 단순한 행동을 계속 이어가서 결국 인생을 바꾸는데 왜 나는 항상 중간에 멈추는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직접 실험해보기로 했다. 성공적인 사람들, 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 기록했고 그들의 루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의 반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예를 들어 내가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나는 작가가 아니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도 책을 낼 자신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냥 쓰고 싶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 단 5분이라도 쓰는 습관을 만들고 그것을 1년 넘게 반복하면서 나는 비로소 나는 작가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정체성은 행동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의지가 약해서 다이어트를 못해. 나는 원래 게을러서 꾸준하지 못해. 하지만 난 묻고 싶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믿게 만드는 수많은 실패의 경험이 그렇게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가지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강조하는 건 정체성 기반 습관이다. 목표나 결과보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행동을 조금씩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10kg 감량이라는 목표 대신 나는 건강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먼저 필요하다. 이 믿음이 형성되면 아침 운동이나 야채를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연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은 선택이 바로 나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증명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습관의 총합이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된다. MIT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신경회로를 강화한다. 습관이 자리 잡으면 그 행동은 점점 자동화되고 뇌는 에너지를 적게 들이면서도 익숙한 선택을 반복하게 된다. 즉, 무의식적인 반복이 결국 우리의 기본 상태를 만든다. 그리고 그 기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 즉 정체성이 된다. 결국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습관은 정체성의 증거다. 반복된 행동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만든다. 이제 당신 차례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오늘의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습관에 집착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바꾸고 싶었다. 내 삶을, 내 일상을, 내 자신을 말이다. 그때 나는 매일 같은 질문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왜 나는 어제 그 일을 또 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저녁이면 같은 후회를 되뇌었다. 왜 오늘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까? 예를 들어보자.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보며 한심함을 느끼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또 같은 패턴에 빠져들었다. 머리는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나도 진심으로 고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동은 바뀌지 않았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이라는 것을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내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바로 행동의 고리였다. 나는 이를 4단계로 정리했다. 신호, 갈망, 반응, 보상. 이 4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습관은 절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엔 신호가 나타난다. 밤이 되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순간 내 뇌는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을 찾았다.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이미 내 몸과 마음이 학습해버린 신호였다. 신호는 외부 환경이나 특정 시간대이거나 혹은 감정 상태일 수도 있다. 그 다음은 갈망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SNS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하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고 지루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습관은 언제나 어떤 감정적 보상을 향한 갈망으로 움직인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후엔 반응이 일어난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켰고 피드 속 무작위 정보에 시선을 맡겼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반응이 능동적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사처럼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이 습관이라는 걸 의지력의 실패로 오해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행동이 이미 무의식으로 설계된 경로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은 보상이다.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나는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거나 친구의 글에 웃음을 짓거나 누군가의 좋아요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 짧은 자극이 내 뇌를 만족시켰고 그 보상은 곧 습관을 강화시켰다. 다시 말해 나쁜 습관도 결국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된 것이다. 이 4단계의 고리를 알게 된 순간 나는 행동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다. 습관을 뜯어고치려면 단지 결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고리의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은 지금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이 있다면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신호는 무엇이었고 당신이 진짜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나? 일론 머스크는 말했다.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은 패턴의 반복이다. 진짜 혁신은 그 패턴을 인식하고 깨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은 행동과학에서도 근거가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전문가 포그 교수는 습관은 특정 신호와 환경에서 자동화된 반응으로 연결되는 트리거, 반응, 보상 모델을 따른다고 말한다. 이 모델은 반복될수록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작동하며 한번 형성된 습관회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동의 고리를 설계하는 것이 곧 인생을 설계하는 일임을 보여준다. 결국 나는 이렇게 정의했다. 모든 습관은 신호와 갈망, 반응과 보상의 순환 구조를 따른다. 이 고리를 이해하는 자만이 습관을 통제할 수 있다. 여러분께 묻고 싶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바꾸고 싶은 행동은 이 4단계 중 어디에 시작되고 있는가? 나는 예전엔 삶을 바꾸는 건 거대한 결단이라고 믿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강력한 동기부여 혹은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 역시 늘 거창한 목표를 세웠고 인생을 바꿔보겠다며 새로운 계획을 던지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결심들은 며칠을 넘기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나는 또 원래의 생활로 되돌아가 있었고 아무 일도 변한 게 없었다. 이쯤에서 나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 나는 왜 바뀌지 않지? 그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마치 누군가 내 안에 숨어서 내 대신 삶을 조종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뇌과학과 행동심리학을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대부분을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처리한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우리는 내리고 있는데 그중 대다수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너무도 익숙하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드는 행동, 양치할 때 치약을 짜는 방식, 출근길에 커피를 사는 루트,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짚는 손동작까지. 이런 행동들은 더 이상 우리가 인지하며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냥 반복된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다. 습관은 곧 무의식의 반복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한 그 무의식의 반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가 이것을 깨달은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왜 나는 변화하려고 애쓰면서도 늘 같은 결과를 반복하는지, 왜 의지를 아무리 다져도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지. 답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무의식의 설계 부재에 있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많은 행동을 의식적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나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 대신 내가 한 건 한번 익숙해진 루틴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반복이 나의 삶 전체를 좌우하고 있었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한다. 자동화할 시스템이 나쁜 것이면 그 자동화는 그 나쁜 시스템을 훨씬 더 빠르게 망칠 뿐이다. 이 말은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쁜 습관이 자동화되면 그것은 내 삶을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굴러가게 만든다. 반면 좋은 습관이 자동화되면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삶이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한다. 과학적 근거도 뒷받침된다.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전문의인 데니얼 시걸 박사는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의 뇌가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화된 정보 처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상태는 우리가 특별한 의식이 없어도 수많은 작업을 처리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기존 습관 패턴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단순히 좋은 습관을 만들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말한다. 당신의 무의식을 재설계하라. 그 무의식이야말로 당신의 삶을 조용히 통제하고 있는 진짜 주인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습관은 당신이 의도한 삶이 아니라 당신이 반복한 삶이 만든다. 그리고 그 반복은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을 진짜 지배하는 건 오늘 하루 내가 무의식 중에 반복한 행동들이에요. 그 작은 반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무의식이 되고 무의식은 어느새 나를 움직이는 자동 조종 장치가 되죠. 그래서 의지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루틴이 바뀌어야 무의식이 바뀌고 무의식이 바뀌어야 진짜 삶의 궤도가 달라지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정말 말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능력 부족도 의지 부족도 아니에요. 그저 무의식을 설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부터 단 하나의 루틴이라도 바꿔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반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자신의 다짐을 한 줄 댓글로 적고 시작할게요. 하루에 딱 1%. 오늘도 나는 성장한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슬림로그였습니다.